안녕하세요. 일본어 스트레칭의 바로입니다. 그동안 일본어 연습하는 영상 몇 개만 올리고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가 뭔데 일본어를 가르치려 드냐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일본어와 관련해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조금 제대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한 달이 조금 안 된 사이에 구독자님들이 2배 이상 증가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요, 교포도 아니고요, 조기 유학파나 부모님이 일본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는 주재원 자녀도 아닙니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한국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히라가나 아이우에오도 모르던 상태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순수 노베이스 공래파 출신입니다. 이런 제가 일본어를 써서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 중 사진 자료가 남아있는 굵은 것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히라가나 시험부터 보던 제가 한국인으로서 일본어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일본 총리 연설 통역까지 하여 지난 15년의 역사를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환학생으로 일본 대학에 합격해서 일본 대학을 1년 동안 다녔던 사실입니다. 교환학생에 합격하기 위해서 JLPT라고 하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 당시는 N1, 2, 3, 4 이렇게 읽지 않고 1급, 2급 하던 2009년이었는데요. 상당히 인생에서도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또 많이 성장했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고요. 이때 만났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좋은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군대를 아직 교환학생보다 군대를 더 늦게 갔던 케이스인데, 군대를 가서 저는 일본어 어학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보직이 있어요. 그 어학병 보직에도 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육군 정보학교라는 곳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이제 또 합격해가지고 일본어 어학병으로서 군대에서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제 일본어 실력이 가장 많이 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 복무를 하는 대략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일은 일본어로 된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대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기 싫어도 해내야만 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마치 뭐랄까요, 해병대나 유격훈련 받는 특수부대 같은 분들이 막 몸짱되고 터미네이터 된다고 하죠. 그렇게 막 체력 단련하는 것처럼요, 저는 일본어 뇌를 아주 극도의 단계까지 이때 단련하는 계기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일본어 실력이 저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일본어 과외를 하기도 했어요. 요즘 많잖아요. 그런 프리랜서 플랫폼 같은 거요. 숨고라든가 크몬 같은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 제가 일본어 강사로서 등록을 해서 많은 분들을 또 카페라든가 렌탈 스페이스 같은 데서 가르쳐 보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또 자유여행을 막 다녔을 때 어려움 없이 척척 해내는 분들이 또 일본어 공부 로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MBTI가 P입니다. P. 마지막 알파벳이 P여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고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라든가 상점에 들어가서 새로운 발견이나 우연의 어떤 발견을 좀 더 즐겁게 여기는 편인데요. 자유여행 참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제 여권을 보면요, 이제 곧 만료되는 10년짜리 여권이 있는데 대부분의 출국 기록이 다 일본이에요. 일본. 코로나 시기 빼면은 일본 갔다 왔다 하는 게 정말 많고요. 혼자 개인 자유여행도 많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같이 가달라고, 통역 좀 해달라고, 따라가서 정보 좀 같이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도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정말 극히 일부의 사진이고, 지금 사진을 제가 다 찾지 못해가지고 사진 있는 것들 위주로만 지금 구성을 했던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친구를 또 많이 사귀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를요. 그래서 남자 절친들도 참 많아요. 일본 대학생 시절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많죠, 주로.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동호회 활동을 좀 하는데요.
동호회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도 뭐 남성 절친들이 참 많고요. 뭐 저는 현재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로는 그냥 뭐 여성 친구가 있어도 여성 절친으로서 뭐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사진은 여성은 없고요. 남성 친구들만 이제 모아놨는데 저 사진 자체가 뭐 한 10년 이상 된 사진이긴 해요. 제가 학생 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일본 친구 사귀기, 성별이 같은 일본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또래 선에서 저와 배경이 비슷한 사람 중에서는 일본 친구가 아마 저는 정말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본어를 또 배우는 특히 남성분들의 또 로망 중에 하나는 바로 일본 여성분들과 교제를 해서 연애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다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지금 사진이 또 2장밖에 없죠. 2장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을 정말 많이 사귀었던 기억이 나고 그 중에서는 뭐 학생 시절에 사귀었던 분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뭐 직장인이나 사회인이 돼서 사귄 분들도 많은데요. 많은 분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여자친구 사귀기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많은 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취업, 일본 취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한국의 뭐 취업률이 또 어려운 반면에 요즘에 일본이 뭐 일자리가 오히려 일손보다 남는다는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들 일본으로 취업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을 2016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첫 직장이 일본 도쿄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라 호텔에 해당하는 국빈관 역할을 하는 호텔이거든요. 외국의 수상이나 대통령, 총리가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 호텔에서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저는 일본의 그런 국빈관 호텔인 제국 호텔에 취업을 해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국 호텔 이제 이후에 저는 뭐 동호회 활동도 했었어요. 일본의 이제 창작 뮤지컬 극단 커먼 비트라는 극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배우 활동을 했었고요. 뭐 사진의 왼쪽을 보면은 뭐 이렇게 경비대처럼 모자 쓰고 있고 오른쪽을 보면은 좀 아프리카 사람의 의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는 주연 역할을 했었을 때랑 또 하나는 주연이 아닌 역할을 했었을 때 다른 사진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얼굴은 비록 가렸지만 제가 초상권을 다 일일이 지금 허락받고 만든 영상은 아니어가지고 다 일본인 친구들이죠. 같이 공연했던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그냥 공연을 보러 와준 친구,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객석 1300석이 만석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무대 앞에 서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300석이 얼마나 큰 객석 규모인지 혹시 뭐 대학로에서 연극을 조금 봐보셨거나 하신 분들 알겠지만요. 대학로의 객석이 만석이면은 한 200석 정도 되면은 이제 크거든요. 그거에 이제 6배 이상이 되는 큰 홀에서 이제 시민 뮤지컬이었어요. 저는 뭐 프로는 아니니까요. 그 비전공자들이 하는 뮤지컬 주연 활동을 하고 또 큰 무대에 서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금 이제 통번역 대학원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제 꿈으로 생각하는 일본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본인의 이름으로써 우리나라 교보문고라든가 뭐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에도 그 책을 출판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일찌감치 26살에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능력이 엄청 출중해서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두루두루 알고 지내던 많은 그 일본 지식인들이라든가 교수님들, 그 다음에 사상가분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제가 뭐 유학 시절 만나게 됐던 분, 그 다음에 또 사실은 한국에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인데 저에게 이렇게 본인의 책들을 번역을 해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 처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한 권이 나오니까 또 다음 거 해보자 해서 또 한국의 출판사에서 좋게 봐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총 현재까지 서점에 나와 있는 책으로는 4권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고요. 서점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집이라든가 또 어떤 뭐 사료 같은 것도 참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다만 이것들은 지금 사진이 남아있지 않고 또 ISBN이 찍혀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어 워크숍 기획 운영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번역가로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뭐 사실 독서 모임도 진행해 봤고요.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 뭐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의 내용에 따라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가시는 워크숍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사진은 비록 얼굴은 가렸지만 사실은 좀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본의 그 철학자이자 사상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인데요. 우치다 타츠루 선생님이 한국에 이제 오셨을 때 코로나 전이죠. 벌써 코로나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이렇게 지금 좀 뒤풀이 자리에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판넬을 들고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자 직강 워크숍이었던 거죠. 진행했던 모습인데요. 이거는 지금 사진으로 남아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 코로나 시기에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했던 수많은 뭐 퍼실리테이션이라든가 워크숍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요, 국제 포럼 통역이라고 조금 짧게 써봤는데요. 한일 시민 교류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모여가지고 서로 평화나 또 역사 어떤 인식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모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다 관심은 많은데 언어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단체를 따라다니면서 지방 도시라든가 심지어 뭐 일본을 가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지방 도시를 따라다니면서 막 뭐 2박 3일 이렇게 통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 뭐 7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막 자정 넘을 때까지 막 대화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통역 머신처럼 그 옆에 붙어가지고 저 막 많은 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모든 말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냈던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이제 교류 속에서의 통역뿐만 아니라 교류에서는 포럼이 있어요. 포럼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연사가 혹은 강사가 발제문을 가지고 와서 참가자들 앞에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통역들을 정말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자, 뭐 제가 했던 또 다른 통역의 형태인데요. 이건 이제 전 아사히 신문 기자, 은퇴 기자죠. 은퇴 기자인 와타나베 노부유키 전 아사히 신문 기자님이 이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해서 제야의 학자처럼 혼자서 이렇게 신문 과거에 본인이 접근할 수 있었던 뭔가 신문사 뭐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셔가지고 책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동 대지진, 2023년이 관동 대지진 발생 100년이 되는 해여가지고 되게 꽤 따끈한 사진인데, 이때 이제 연합뉴스에서도 취재를 왔었죠.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연구 어떠냐, 조선인 학살에 관련해서 또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히 유의미한 연구였거든요. 책을 내셨고 또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 강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통역하는 자리에 제가 통역을 했었고, 바로 이어져서 하는 강연까지 제가 다 진행했던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더 최근의 일인데요. 2024년에 있었던 일인데 비슷해요. 일본의 어떤 시민단체가 한국에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평화 교류라든가 그 사단법인 뭐 비영리단체 대표님의 강연을 또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분들을 뭐 모시고 그 한국 대표님이 계신 뭐 건물과 사무실까지 가서 강연도 통역하고, 지금은 건물 내부를 라운딩하는 모습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걸 이제 한마디 한마디 다 통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 방문단체를 제가 수행해서 통역하는 사진이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한국 분들을 일본에 방문했을 때 같이 따라가서 통역한 것들도 정말 많은데 사진이 조금 변변치 못해서 다 실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 통역 경력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연설을 통역했던 장면이에요. 좀 배경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도시에서 진행된 연설은 아니었고요. 경남 거창에서 진행된 연설이었어요. 이때 이제 하토야마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또 우정 관계에 대해서 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원래 역사 시민 교류 쪽에 알고 계시던 분이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통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었는데, 이날 조금 많이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무릎을 꿇고 조금 허리를 꼿꼿이 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게 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긴장 속에서, 그리고 많은 청중들 앞에서 통역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본 시험이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어요. JPT라는 시험 들어보셨나요? 일본어 능력 시험인데 토익 같은 시험이죠. 토익.
토익이 990점 만점이라고 하죠. JPT도 990점 만점인 시험인데 토익보다 만점 받는 사람이 매우 적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시험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시험을 치렀고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오늘 결과 발표가 나가지고 마침 영상을 찍을 때 하나 이제 포함시켜 봤어요. 아쉽게도 저도 조금 뭐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일부러 만점자 방지용으로 만들어 놨던 문법 문제가 좀 몇 개 긴가민가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실수한 거 빼면은 사실상 저도 어떤 일본어 능력 시험을 보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한번 최근에 좀 증명을 해보고 싶어서 하나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JLPT라고 있죠. JLPT. JLPT는 제가 최근 성적이 그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제외시켰는데 N1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시험을 마지막에 본 게 180점 만점인데요. 177점 받았던 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사진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인 어학 성적도 일단 넣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일본어 써서 할 수 있는 일 노베이스 국내파로 시작해 이거 빼고 다 해봤습니다 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일본어 써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도 한 가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요.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뭐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할 생각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결혼을 얘기하던 분도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또 알 수 없게도 어쩌다 보니 현재는 지금 결혼을 했지만 타이완, 대만 분과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본 여자랑 결혼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저는 현재 지금 제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하지만 이런 것도 아마 로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본어 공부하는 이유 중에 저도 결국은 끝내 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라서 한번 뭐 재밌으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거는 제 결혼 사진이고요. 일부러 뭐 제 와이프의 초상권을 보호하고자 와이프가 있는 사진은 제외시켰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어로 할 수 있는 일 참 많지 않나요? 혹시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진들과 일화 중에서 여러분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번에 7월 7일, 2024년 7월 7일이죠. 일요일이고요. 일본어 자격증 시험이 매년 2번 있는데 JLPT라는 시험이요. 7월 7일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인데 올해는 이 자격증 시험에서 만점을 덤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 친구를 실제로 사귀면서 진짜 일본어를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JLPT는 노베이스인 여러분을 기준으로 지금 3월 1일인데요. 대략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인 분이 4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은 JLPT N3 레벨을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N3의 만점을 덤으로 가져가시면서 제가 또 일본 친구도 많고 일본 분들도 지금 한국어 공부한다는 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실제 교제하면서 친구도 만들면서 일본인을 움직일 수 있는 일본어를 배우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에 시작을 하고요. 3월 뭐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어 4개월 정도만 공부하면은 30년에서 50년 정도 계속 일본어를 구사하며 살 수 있는 생활을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4개월 배우고 몇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언어라면 전 정말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두시고 앞으로 뭐 일본에 여행을 가시거나 일본 사람하고 교류를 하실 때 자유자재로 스스로 구사하시면서 교류를 하는 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일본어와 관련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면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 메인에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제 소개글을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읽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일본어 스트레칭의 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